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르는 책방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인생이 남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혜남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속에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사는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가끔 독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올 때마다 나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나 또한 고부간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시어머니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다. 또 자수성가한 아들이 기특하기만 한데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며느리가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는 걸 늘 못마땅해 했다. 군의가 아닌 남편 월급만으로는 집안 살림을 꾸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말이다. 저녁상을 차려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집에 늦게 가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인가는 딸의 머리를 자르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손녀의 머리를 따주는 게 당신의 낙인데 며느리가 감히 손녀의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벽을 보며 누워서 식사를 거부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잘못했다고 빌어야만 했다. 기가 막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살기 위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들이다. 외워버릴 것.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이다. 처음에 나는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왜 저러시는 거야? 하며 짜증을 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 무진장 애써보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자꾸만 화가 나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저래 하고 인정해버렸던 것이다. 남편과 내가 쓰는 방에 장롱과 서랍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들면 나만 괴롭다. 결국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다. 대신 그냥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다. 인정해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 또 정리하셨구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외우다 보면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텐데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일 텐데 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 경지에 달하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려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갈등 상황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라며 열을 내게 되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그에게 휘둘리게 된다. 그러니 안 고쳐질 사람인데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냥 외워버리는 것이다.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해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다짜고짜 비난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비난받는 것만으로도 모멸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러면 부당한 비난에 대처해야 할까? 모욕을 준 상대에게 주먹이라도 날려야 할까? 아니면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다며 도망치는 게 편할까?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비난에 화를 내는 것은 그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주먹을 날리거나 상대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럴 때는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게 부당하다면 그 비난을 받지 않으면 된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 받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므로 느낌을 상처로 남길지 그냥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머릿속에 지워버릴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물론 그는 당신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화가 나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했을 수도 있다. 모멸감을 안겨주려고 벼르다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 휘둘릴지 아닐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 누군가 상처를 주고자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된다. 더 이상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 그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자책하지도 마라.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못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딱히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가 못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고 거기에 쓸 에너지를 당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그 사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설령 뒷담화를 할지언정 앞에서 대놓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어떤 이유로든 당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외워버린다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상대에게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상대의 반복되는 행동에 그때마다 상처받는 것보다 상대의 스타일을 알고 마음으로 인정해버리면 같은 상황이 와도
좀 더 덤덤하게 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상대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세상이 내가 경험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고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덜 상처받고 상대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